아침의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6월 9일 월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도은입니다. 긴 연휴 잘 보내셨죠? 하루만 더 붙어 있어도 생각보다 뭔가 되게 많이 쉰 것 같고 오래 쉰 것 같고, 근데 저는 이제 늘 루틴쟁이이기 때문에 그 아침에 일어난 루틴을 깨지 않기 위해서 그래도 평소에는 사실 새벽 4시에 일어나긴 하지만 한 5시 반, 6시쯤 되면은 저절로 이제 누워있고 싶어도 이 월모브 되는 시간이 되면 몸이 알아서 각성을 해요. 그래서 일어나서 운동도 많이 열심히 하고 꼼꼼하게 하루하루 꼬박꼬박 잘 보냈습니다. 여러분들은 뭘 하고 보내셨나요? 저 헤어스타일도 좀 바꿨습니다. 제가 한 10년여 만에 앞머리를 한번 잘라봤는데 어떻게 잘 어울려요? 괜찮아요? 약간 아직은 좀 어색합니다. 자, 이 주말 사이에 있었던 또 다양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는 사실 다른 건 몰라도 테슬라 일론 머스크와 그 트럼프가 자꾸 싸우는데, 일단은 일론 머스크가 살짝 꼬리를 내리긴 했죠. X에 올렸던 게시물들 지우긴 했는데 모르겠어요. 어떻게 되는 건지.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번 주에도 일정이 되게 많아요. 미중 간에 그 영국에서 무역 협상 실무진들의 미팅이 있고, 또 이번 주에 또 CPI, PPI 발표도 있기 때문에 한 주가 또 굉장히 빠르게 지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자세한 내용들은 우리 YMG 박종훈 팀장과 함께 월간 뉴스레터 담아서 확인해 보겠고요. 이분 오랜만에 모십니다. 글로벌 인터뷰 한국투자증권 우리 최보원 수석연구위원 함께 할 텐데, 지금 미국 증시에서 과연 어떠한 부분에 우리가 집중하면서 전략을 짜야 하는지, 미들 구성에 집중하라라는 최근에 리포터를 쓰셨던데 어떤 내용인지 저희가 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월간 뉴스레터 YMG 박종훈 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주말 잘 쉬셨죠? 네, 잘 쉬었어요? 제가 잠을 못 자가지고 제가 약간 어떡해? 횡설수설할 수 왜 있어요. 못 잤어요? 네, 둘째 때문에? 애기가 이제 안 자요, 밤에? 밤에 안 자죠. 뭐예요? 애기 안 자면? 뭐 먹여야 돼요. 2시간에 한 배고파서. 번씩? 2시간에 한 번씩 깨요? 네. 그럼 그 소리에 이제 첫째가 깨서 한 30분 안 자고, 그럼 이제 양쪽에서 어떻게 그게 지금 100일 정도 가요? 뭐 100일의 기적 이런 얘기도 그렇죠. 있던데. 보통 이제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아직 지금 20일? 10일. 아직 90일이 남았네요. 예. 디데이 세면서 이제 네. 어떡해요. 열심히 살쭉쭉 빠지겠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예. 파이팅입니다. 첫째 자, 오늘 제가 뭐 뭐 횡설수설해도 그러려니 하면서 좀 지나가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자, 이제 주말 사이 미증시는 어떻게 보실 시간이 많았겠어요? 새벽에 오늘. 네, 잘 많이 봤습니다. 많이 봤고 시간이 많아서. 그 아이 저절로 이렇게 좀 뭐라 그러죠? 우유 주는 그런 로봇도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알아서 이렇게 딱 엄마 품처럼 부드러운 네. 모드 이렇게 해서 안고. 저는 뭐 휴머노이드 시대가 올 거라고 보고 있기 오른쪽 때문에. 왼쪽. 그것도 뭐 뒤통수 만들어 주려면 한쪽으로만 이렇게 안으면 안 된대요. 왼쪽, 양쪽으로. 오른쪽 이렇게. 맞아요. 우리 엄마 아빠가 그렇게 나를 곱게 키웠다. 근데 저는 뒤통수가 납작한 거 보니까 한쪽으로만 하신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어떤 이슈를 가장 주요하게 보셨나요? 자, 오늘 이슈가 좀 한번 볼 텐데요. 먼저 지난 우리 금요일 날, 우리 좀 현충일이다 보니까 좀 우리나라는 저희 방송이 없었죠. 방송 그렇죠. 없었지만은 지난주 금요일에 어떤 흐름이 있었는지 같이 좀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우존스를 먼저 보게 되면요. 지수를 먼저 볼 텐데요. 1% 넘게 또 상승했습니다. 나스닥도 1.2% 상승했고요. 그리고 S&P 500 1%, 러셀 2000 지수 1.6%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목요일도 마찬가지지만 지난 금요일도 러셀 2000 지수가 다른 3대 지수 비해서는 조금은 더 아웃퍼폼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네. 자, 이번 6월에 들어서는 사실 그러니까 지난 1월부터 5월까지는 전체적으로 러셀 2000 지수, 특히나 이제 중소형주들이 크게 빠지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상대적으로 이번 6월에 들어서는 이제 러셀 2000 지수가 상대적으로는 조금은 아웃퍼폼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맵을 한번 보시게 되면 다 좋았습니다. 다 좋았고, 자, 브로드컴에 대해서 이제 일부 가이던스가 실적 발표가 있었죠? 실적 발표가 있었어요. 있었는데 매출과
바로 다음 분기에 대한 가이던스는 괜찮은데 그 다음 분기에 대해서는 약간은 뭐 시장 예상치대로 좀 못 미친다라는 의견이 좀 있다 보니까 마이너스 5%대 하락을 좀 보여줬습니다만 네. 전반적으로 좀 분위기가 다 좋았습니다. 구글이 또 3% 올랐고요. 아마존 2.7% 올랐고 테슬라도 일부 좀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3.67% 좀 올랐고요. 팔란티어도 다시 또 주가 회복하는 모습 6%. 그러니까 팔란티어를 보게 되면 사실 지금 고점에서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전날 크게 많이 빠졌다가 다시 되돌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네. 여전히 고점에서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다. 자, 그래서 AI가 만약에 이 트렌드가 지속된다면 아마 팔란티어는 계속 가지 않겠느냐. 이러한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소프트웨어 기업으로서 여전히 시장의 투자자들, 참여자분들한테 좋은 그런 이제 평가를 좀 받고 있다 보니까 여전히 좀 주가도 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PER은 높습니다. 예, 밸류에이션 측면은 여전히 좀 높은 상황이다 보니까 좀 보시는 분들 그 부분도 염두에 두시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나머지 섹터들도 다 좋았습니다. 예, 다 좋다 보니까 뭐 그렇게 크게 지난주 금요일 날 아마 뭐 종목을 들고 계셨던 분들은 아마 일부 좀 수익을 보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여지는데 브로드컴도 한번 볼게요. 브로드컴도 사상 최고치를 찍었어요. 최고가를 찍고 나서 5%대 하락했는데요. 사실 이게 제가 브로드컴을 오늘 막 세세하게 좀 준비하면 다른 뉴스들을 좀 못 볼 것 같아서 제가 말로 그냥 좀 설명을 드리면 월가 12개의 IB에서 브로드컴이 실적 발표가 나오고 나서 여러 가지 코멘트를 좀 했습니다. 근데 코멘트를 하는 여러 가지 그 이야기들을 좀 제가 종합을 해보면 지금 이번 실적 괜찮았다. 그리고 다음 분기 실적 괜찮을 것이다. 하지만 연간 가이던스를 우리가 보게 되면 일부 약간은 좀 둔화될 것으로 시사하는 게 있는데 자, 그래도 AI의 이러한 트렌드에서는 중심에 있는 기업이고 앞으로 이 칩에 대해서 특히나 칩이나 이런 여러 이제 맞춤형에 관련된 그런 수요는 여전히 견고하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의 일부 조정이 나온다면 우리는 매수로 대응할 예정이다. 자, 이러한 이제 의견들이 좀 나왔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목표가도 상향 조정하게 됐고, 자, 일부 IB들은 지금 현재 247달러인 이 주가 수준에서 300달러 또는 320달러까지 목표가를 설정하고 지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12개 IB에 대한 제가 의견들 다 읽어봤는데, 공통적인 부분은 조정이 나오면 산다, 매수한다. 그리고 목표가 상향 조정했고, 일부 올해 가이던스에 대해서 약간 우려스러운 게 있긴 하지만 AI 중심에 있는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의견 참고하시면서 이 기업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나머지 이제 기업들 올라갔는데 저는 늘 구글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저는 늘 말씀드리고 가장 매력적인 기업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물론 지금 빅테크를 보시는 많은 분들께서는 약간의 좀 다른 의견을 가지실 수 있어요. 하지만은 그러니까 우리가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보더라도 지금 구글 자체가 상당히 지금 낮습니다. 예, 포드 PR 기준으로 봐도 그쵸.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24, 31, 26 이게 지금 포드 PR입니다. 자, 팔란티어가 173이에요. 테슬라 요즘에 최근에 좀 조정 주다 보니까 참 큰 폭에 빠졌죠. 14% 넘게 빠지고 어제 지난 금요일 날 좀 올라가긴 했지만 여전히 99 기록하고 있는데 구글은 17배입니다. 예, 그만큼 지금 빅테크들을 보더라도 이 구글 자체가 지금 가지고 있는 포드 PR 자체가 일반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낮은 상황이다. 그쵸. 이렇게 낮다는 얘기는 그만큼 돈을 많이 벌고 있는데 주가는 상대적으로 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구글이 가장 앞서서 많은 플랫폼을 또 제시를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따라서 이제 전문가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엄청난 호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주가는 그만큼 지금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은 결국에는 일부 좀 기회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같이 알파벳, 구글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나머지 기업들도 포드 PR을 한 번씩 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나 집에서 이제 핀비즈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왼쪽에 다양하게 있어요. PEG도 있고요. 포드 PR도 볼 수도 있고 다양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참고하시면서 또 미국 증시를 바라보셔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EG도 1로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저평가됐다 보실 수 있는 것 같은데 자, 구글이 1.5밖에 되지 않는 네. 예,
네. 박앤세일하는 그런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글 자꾸 네. 얘기 나오는데 과연 한 6개월, 1년 뒤에 구글의 주가가 어떤 위치에 가 있을지가 너무 궁금해요. 저는 고점 찍고 올라갈 거라고 봐요. 최고점 찍고 넘어설 올라간다. 거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지금은 지지부진해도 지금은 지지부진해도. 곧 이게 올라간다. 결국에는 지금 반독점 이슈 그리고 검색 엔진에 대한 이슈거든요. 그러니까 검색 엔진을 과거 구글로 썼다가 이제 챗GPT나 뭐 다른 생성형 AI로 넘어가는 거 아니냐라는 것인데 그럼 구글이 가지고 있는 제미나이가 그만큼 못하냐? 그러지 않아요. 전 세계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제미나이에 대한 사용률이 엄청 많습니다. 사실상 챗GPT보다 더 좀 호평을 받는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뭐 그 부분도 같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뭐 정책주라고 봐야 될까요? 정책주라고 보게 되면 지금 원자력 관련된 제가 몇 번 보여드렸던 뭐 오클로나 뉴스케일 같은 그런 기업들도 지난주 금요일 날 또 다시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클로 같은 경우는 6%대 상승했고요. 뉴스케일은 10% 넘는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의 여러 뭐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주 지금 뭐 관세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우려가 되시는 분들은 어찌 보면 그냥 트럼프가 밀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쯤은 투자를 해보지 뭐. 이렇게 또 가실 수도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 원전에 관련해서는 지금 미국에서 계속 밀어붙이고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한 번쯤 기대해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지금 오클로나 뉴스케일이 소형 SMR 소형 모듈 원전에 대해서는 가장 또 관심이 많은 기업이기 때문에 뭐 같이 체크를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 좀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부터 볼까요? 네. 자, 이번 주 실적 발표 기업들도 있습니다. 이제 뭐 실적 발표 기업들이 많이 이제 사라졌는데 그래도 또 중요한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미국 주식 투자자들의 최근의 자금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선 넘은 트럼프와 머스크. 자,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이제 일론 머스크를 지우는 작업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자, 그래서 어떤 부분이 가장 먼저 지금 시장에서 관심이 있나 뉴스를 통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약간 좀 밀리긴 했는데, 트럼프가 이제 머스크가 민주당을 혹시나 지지할 시에 공화당을 떠나고 민주당을 지지할 시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도 자세하게 뉴스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지금 LA가 사실상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는데 불법 이민 단속을 하고 있다라는 뉴스는 아마 한국의 외신 또는 한국의 많은 기사를 통해서 아마 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여기에 주 방위군을 투입한다, 해병대를 투입한다 이러한 이야기가 좀 나오게 되면서 지금 뭐 심상치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불법 이민 단속도 사실 캘리포니아에 엄청난 그 이민의 인구들이 많이 쏠려 있고 많은 여러 가지 일부 좀 생태계, 산업의 생태계가 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반발이 좀 심한 그런 상황이긴 한데, 자, 이 뉴스가 지금 거의 뭐 블룸버그, 월스트리트저널 전부 다 헤드라인으로 가장 앞면에, 일면에 지금 실려 있기 때문에 미국이 그만큼 정치적으로도 지금 불안정한 상태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자세한 내용 뒤에 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금리와 유가 빠르게 보게 되면 긍정적인 경제 지표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10년물 국채 금리가 4.5%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렇다는 얘기는 뭐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 또는 경제 성장에 대한 이야기가 일부 채권의 안전자산에서 또는 위험자산으로 넘어가는, 주식으로 넘어가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10년물 국채 금리가 4.5%로 올라가는 그런 해석이 지금 시장에서 좀 나오고 있고요. 유가 같은 경우는 중국과의 무역 협상 기대감 때문에 유가는 WTI 기준으로 64.7달러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권에서 뚫고 상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64불은 오래간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저도 오래간만에 보는 것 같고요. 자, 이번 주 또 6월 9일, 그러니까 뭐 제가 뒤에 가서 준비하긴 했지만 자, 중국과의 무역 협상이 어떻게 또 다시 나올지 이번 주 아마 중요한 주가 될 것 같고요. 자, 그 자세한 내용 뒤에 가서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달러 환율 1,360원이고요. 그리고 달러 인덱스는 99.1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화 강세는 이어지고 있고 달러 약세도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자, 이런 달러 약세가 앞으로 기축통화로서 또는 미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같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데이터입니다. 이번 주 실적 발표 기업들인데요. 이번 주에 저는 개인적으로 크게 이제 관심이 있는 어도비.
네, 이번 주 목요일 날 애프터마켓에서 어도비 실적 발표가 있고 그리고 오라클이 또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우리가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여기 빅토리아 시크릿이 왜 또 있죠? 갑자기 저번에 얘기했던 것 같아요, 이거. 지난주에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한번 다시 체크 한번 해볼게요. 계속 제 눈에 빅토리아 시크릿이 보이는데. 빅토리아 시크릿 아니에요. 오늘은 우리 케빈 클라인이란 말이에요. 케빈 클라인이에요? 오늘 케빈 클라인인데 계속 같이 빅토리아 얘기하지 시크릿이 마요. 저를 쫓아다니네요. 자, 그래서 그렇게 좋아해요? 자, 게임스톱도 있고요. 자, 그래서 이러한 기업들이 일부 개인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또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뭐 거의 끝났어요. 거의 이제 끝났고, 맞아요. 예, 이제 조금 지나면 또 2분기, 이제 2분기 뭐죠? 그러니까 1분기, 네. 올해 1분기 이제 실적 발표가 또 아니죠. 올해 2분기죠. 헷갈리네. 아니, 자, 그러니까 오늘 잠을 못 자서. 기업은 달라요. 네? 네? 각 그렇죠, 그렇죠. 예, 기업마다 회계연도가 다르니까. 회계하는 그 기준이 다르니까 뭐 이게 예. 1분기일 수도 있고 2분기일 수도 있고 3분기일 수도 맞아요, 있고 맞아요. 다 다릅니다. 예. 그때 달라요. 시차 어디 지금 시차예요? 저요? 저는 약간 미국이죠, 지금. 미국이에요? 미국이면 괜찮네. 약간 동남아 스타일인 것 같기도 하고 지금. 네, 제가 봤을 때 우주인 것 같은데 저기 예. 화성 어딘가 있는 것 같은데.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자, 좀 그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실적 발표 이렇게 한번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경제 지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지표가 지금 미국에서 많이 우려를 하고 있는 사실 하드 데이터가 좀 중요하다. 왜냐하면 과거 심리 다 위축돼 있는 거 알 것 같고 그리고 투자자들 투자를 많이 줄이는다. 뭐 앞으로 불확실하다. 관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측을 하겠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4월달, 5월달에 대한 실질적으로 찍히는 데이터가 이제 가장 중요하니까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장에서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가장 지난 금요일에 또는 이제 목요일 금요일 지나면서 관심이 있었던 경제 데이터가 일단 금요일에 나왔던 거예요. 비농업 고용 지수가 예상치보다 더 높아졌어요. 예. 그리고 평균 시간당 임금이 더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잠깐만 이게 고용이 늘고 있네. 그러니까 이제 고용 시장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우려는 분명히 있을 것 같고 여전히 관세가 지금은 뭐 보편 관세지만 상호 관세가 부과가 되면 인플레이션 당연히 튀어오를 수밖에 없다. 지난 트럼프 1기 때도 그래 왔다. 자, 그래서 인플레이션에 우려가 있는데 최근에는요. 고용 지표로 잠깐 눈이 좀 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분위기상 경제 지표 분위기가 고용 시장은 어떠니 뭐 실업률 어떠니 이걸로 지금 많이 좀 보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실업률이 시장 예상치 그리고 이전치와 거의 동일한 4.2% 네. 여전히 높지 않는 거기가 과거로 우리가 보게 되면은 거의 뭐 완전 고용 상태의 실업률을 5월 달에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지금 뭐 비농업 고용 지수 그리고 민간 비농업 고용 변화 뭐 이런 부분을 보게 되면 예상치가 지금 11만 건 또는 12만 6천 건인데 이게 지금 13만 9천 14만 건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 그리고 시간당 임금이 또 상승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 10년물 국채 금리는 올라갔죠. 채권 가격은 내려갔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때 이런 시장에 대해서는 경제 성장이 지속될 거라는 약간의 낙관적인 그런 뷰가 좀 나왔고 일부 안전자산에서 위험자산으로 넘어가는 그러다 보니 주식시장이 또 1% 넘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지난주 금요일 경제지표로서 우리가 지금 확인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론 지금 중국과의 무역협상 또 유럽과의 무역협상 어떻게 결말 지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이 또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과 뭐 고용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지금 4월, 5월까지 나오는 하드 데이터는 이러한 상황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또 여러 가지 심리적인 부분이 좀 위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데이터를 뒤에서 빠르게 지금 볼 텐데 일단 지수 흐름을 먼저 빠르게 보게 되면 러셀 2000 지수가 지금 요 노란색이 올해 들어서 그러니까 이번 달에 들어서 6월 달입니다. 6월 달 들어서 지금 상대적으로는 아웃퍼폼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하지만 올해 들어서 이 파란색이 이 러셀 2000 지수가 크게 빠졌었거든요. 예, 빠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일부 조금은 더 회복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좀 보이지 않나? 그리고 이 러셀 2000 지수를 봤을 때는 이게 사실 경기에 가장 민감한 지수다 보니까 중소형 기업들은 이 경기의 금리의 변화에 대해서 정말 크게 발작을 할 수 있고요. 경기가 둔화된다라는 것을 크게 발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관세 정책이 나온 이후로는 크게 빠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섹터지만 최근에 다시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는 경기에 대해서 약간은 조금 장밋빛이 좀 돌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경제 지표를 보니까
경기가 그렇게 나쁘지 않네? 라는 그런 판단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러셀 2000 지수가 상대적으로 이번 달에 들어서는 아웃퍼폼하고 있다. 이 부분도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S&P 500의 200일선은 지금 주가는 최고점을 찍지 못했습니다만 200일선의 이 기울기는 또 최고가를 찍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황색이 200일선인데요. 200일선이 올라가는 이 상승 트렌드, 요 트렌드는 이미 전 고점을 찍고 넘어서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이게 앞으로 요 200일선의 추이를 봤을 때는 좀 주가가 좀 긍정적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뭐 이렇게 또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이러한 흐름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자금 흐름을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월에 관련된 자금 흐름인데요. 230억 달러 규모로 매수한 미국 개인 투자자다. 자, 이러한 이야기들이 좀 있습니다. 절대치로 얼마나 되는지는 저 차트를 보시면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금 뭐 여기 파란색을 보게 되면 ETF고 까만색을 보게 되면 일반 단일 이 주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ETF에 대한 매수세도 엄청나고요. 지금 주식에 대한 매수세도 엄청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개인 투자자들, 이때 개인 투자자들은 미국에 있는 미국 개인 투자자들입니다. ETF와 단일 주식에서 1,500달러 이상 매수했다. 그러니까 지난 한 주간만 봤을 때 68억 달러를 매수했는데 테슬라에만 44억 달러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 있는 개인 투자들도 테슬라가 상당히 좀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좀 생각하나 봐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한 주간만 봤을 때는 44억 달러 정도 테슬라에만 유입이 됐다. 하지만 전체로 보게 되면 5월 한 달만 봤을 때 1,500달러 이상 매수했는데 ETF와 단일 주식에서 엄청난 매수세가 들어갔다. 자, 이런 것들이 지금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 흐름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외국인 투자자는 또 반대로 5월에 엄청나게 팔았어요. 외국인 투자자라면 미국인이 아닌 사람들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는데 외국인 투자자의 어떤 이제 입장에 있는 그러한 이제 자금의 흐름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외국인은 외국계 기관도 들어가는 거겠죠. 그렇죠. 예, 이거 기관도 들어가고요. 자, 그래서 이게 5월 달에만 370억 달러를 순매도했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네. 지금 미국 증시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한 22% 정도가 됩니다. 그만큼 물론 뭐 외국인 투자자에 의해서 뭐 시장 자체가 막 휘청거릴 그 정도는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상당수 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금 미국 증시에 어떻게 지금 들어오고 있는가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오늘 뭐 제가 서울경제 그 기사를 좀 보니까요 지금 뭐 미국의 어떤 여러 가지 불확실한 정치적인 어떤 이슈들 자 그리고 뭐 세금에 관련돼서도 너무나도 불확실하다 보니까 뭐 이민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역대 최고로 늘어났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근데 특히나 고액 자산가들, 100만 달러 이상의 자산을 갖고 있는 미국 사람들이 엄청나게 지금 영국으로 이민을 가고 뭐 다른 나라 유럽으로 이민을 가는 그러한 신청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늘었다고 해요. 세금 엄청난데.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도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를 좀 벗어나려고 하는 그러한 고액 자산가들이 좀 많아졌다라는 기사를 제가 또 서울경제를 통해서 좀 보긴 했는데 중국도 고액 자산가들이 빠져나간다 그러고 미국도 빠져나가면 그 사람들 다 어디로 모로코 가는 거 모로코? 영국은 또 영국 사람들이 다른 데로 옮기고 있대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모로코 가네 모로코. 고액 자산가들이 자기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로 이주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역대 최고치라고 합니다. 그 어디 섬 있지 않아요? 세금 진짜 뭐 거의 없는 보르네오? 보르네오 뭐 그런 무슨 데인데. 섬 하나 있던데 다 그쪽으로 이제 자기네들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다 그러니까요. 일단 뭐 그런 자금들이 많이 아닌가. 유출될 수도 있다라는 하여튼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도 지금 미국 시장에 대해서는 약간은 좀 불확실하다 보니까 포트폴리오를 좀 다변화시키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근데 이게 작년부터 계속 그랬잖아요. 이제 외국계 자금이 미국을 떠나서 유럽이나 뭐 다른 아시아권 증시로 빠져나가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멈출 줄 알았는데 멈추지 않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맞아요. 네,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저는 또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코로나 이후로 가장 많은 좀 일자리 감축이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서비스 부분은 가장 많은 부분이 서비스 부분이고요. 서비스 부분이 22,492개, 소매업 부분이 11,482개, 그리고 기술 1,598개. 자, 요 정도로 지금 각 분야별로 일자리 감축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2025년이고요. 자, 왼쪽 파란색이 2020년 코로나 당시에 자, 엄청나게 일자리 감축을 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빅테크로 봤을 때는 일자리 감축은 뭐 자연스러운 거지만 이렇게 갑자기 급격하게 일어난 것은 비용 절감에 대해서 여전히 시장에서는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관세 부과가 된다면 예, 그런 부분에 따라서 비용 절감을 할 수밖에 없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일자리 감축을 일자리 감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한데 저희가 이제 단순하게 지금 비용 절감을 통해서 일자리 감축을 하는 것인가 아니면 일자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생태계가 변화하고 있는 것인가도 우리가 한번 뜯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AI란 여러 가지 플랫폼이 지금 도입이 되면서 일부 좀 비효율적인 일자리는 없애고 그런 부분을 AI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수요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지금 관세와 같이 맞물려서 이게 단순하게 비용 절감 때문에 관세 때문에 불확실하기 때문에 일자리 감축을 하는 건지 아니면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효율성을 찾기 위한 움직임인 건지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한번 좀 뜯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장 많은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지금 불확실한 어떤 관세 정책이나 정치적인 어떤 부분 때문에 또는 감세 여러 가지 그 세금에 관련돼서도 여전히 뭐 시장에서는 좀 관심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상당수 차지하고 있을 것 같아요. 상당수 차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이 향후 어떻게 이어질지는 우리가 하나의 트리거로서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일자리 감축을 통해서 많은 빅테크들은 오히려 조금은 실적에 좀 개선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플랫폼 기업들은 관세와 그렇게 크게 무관한데 일자리만 감축하게 되면은 실적에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어서 그런 부분도 우리는 한 번쯤은 좀 뜯어봐야 되는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자, 이런 부분은 향후 또 2분기, 3분기 실적 발표 또는 가이던스를 통해서도 나올 수 있다. 그 외에 또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일자리들을 다 또 AI가 대체를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렇죠. 일부 그렇게 계속 늘어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요. 저런 실업률은. 그런 부분도 한번 우리가 한번 네. 좀 깊게 한번 뜯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쵸. 자, 그리고 연준 설문조사입니다. 미국 소비자들의 52%가요. 저축계좌, 그러니까 우리가 세이빙 어카운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저축계좌만으로 2,000달러의 긴급 지출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답변이 나왔어요. 2,000달러면은 하나로 따지게 되면 한 250만 원. 한 260만 원, 예, 뭐 한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급전이 지금 250만 원 필요한데 지금 갑자기 내가 250만 원 내야 된다면 52%가 나는 못 내는데. 절반 이상이요? 예,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통장에 250만 원 있죠? 저는 없죠. 그러니까 뭐 집에 집에 있죠. 자산에 있다 그러면 큰일 나죠, 지금. 너무 심각한 거 아니에요? 예. 자, 그래서 그만큼 지금 미국 소비자들의 52%, 물론 지금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도 정말 하루 벌어서 하루 사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이고, 뭐 미국뿐만 아니죠. 뭐 전 세계적으로 저소득층을 정말 힘들게 사는 그 소비층이 분명히 있을 건데, 이게 52%는 절반 이상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봤을 때 500달러 정도 긴급 지출할 수 있느냐라고 네. 봤을 때 500달러도 한 30% 가까이 바로 나는 쓸 수가 없는데 지금 500달러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가 한번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를 못했는데 까먹었네요. 제 뒤에 최근에 우리가 미국은 그 대출을 많이 받잖아요. 네. 오토론도 있고 그다음에 모기지. 뭐 크레딧 카드 뭐 90일 연체 비율이 어느 정도 지금 올라가고 있는가. 90일 연체라는 것 자체는 지금 못 갚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게 지금 막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최근에 갑자기 급상승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 스튜던 그 학생 그 학자금 대출. 네, 학자금 대출이 지금 갑자기 엄청나게 급상승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뭐 크레딧 카드나 아니면은 다른 오토론이나 자동차 이런 대출이나 이런 것들이 다 올라가고 있는데 사실 학자금 대출이 낮은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학자금 대출의 연체율이 올라가고 있다는 연체율이 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90일 동안 내가 못 갚고 있다라는 게 지금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가 많은 이제 미국 시민 이제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어떤 압박, 그런 연체율에 대한 압박 자체가 여전히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은 그 학자금 대출을 한 40년 갚는다면서요? 그러니까요. 평생 갚다가. 네, 평생 갚아요. 평생. 하여튼 뭐 그러한 심각하네요. 설문조사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좀 깜빡아 못 갖고 나왔는데 네네. 그런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경기 침체를 예상하는 CEO의 비율 83%로 급증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도 10명 중에 8명은 침체 올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렇죠. 거군요. 예. 그래서 이 과거는 언제냐면 우리 아시겠지만 2022년도 3분기, 4분기, 2023년도 2분기
뭐 3분기 그래서 경기 침체 이야기 가장 많이 나왔을 때 고금리 상황 때 이렇게 올라가 있었던 것이 훅 내려왔다가 다시 71%로 올라왔는데 요건 뭐냐면 가볍게 아주 간단하게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 요거에 응답한 사람 71%. 야, 무슨 소리냐? 엄청나게 딥하게 올 것이다. 이번에 정말 크게 올 것이다. 라고 하시는 분이 이제 12%. 그래서 요 두 분을 합치면 83%. 그래서 경기 침체, 얕게 오든 깊게 오든 간에 경기 침체가 오겠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83%로 급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안 오겠다 하시는 분들은 17%. 저 안 온다라는 쪽은 어떤 산업에 계신 분일까요? 너무 궁금하네요. 그러네요. 필수 소비재 쪽? 모르겠네요. 필수 소비재도 뭐 자유롭지 못할 텐데.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에 대한 비중이 이렇게 높아졌다라는 것도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슈 보겠습니다. 자, 이번 이슈. 주에 네. 중국하고 대화를 이제 하는데 트럼프가 대화하는 건 아니고 맞아요. 실무진들이 하는 거죠. 맞아요. 네, 그 스카페센트, 하우드 러트니 그리고 그리어, 제이미슨 그리어 이 지금 세 분이서 지금 중국과의 무역 협상을 위해서 런던으로 총출동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났고요. 지금 6월 9일입니다. 현지 시간은 6월 9일 월요일 이렇게 돼서 아마 무역 협상이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이거와 관련돼서 아마 내일 아마 자세하게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중국의 위상이 확실히 달라졌구나. 확실히 달라졌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이렇게 미국의 핵심 삼총사가 전부 다 협상을 위해서 런던까지 총출동하는 그러한 모습 자체는 이미 이제 중국이 글로벌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자체를 또 그대로 보여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뭐 히토리 관련해서도 일부 수출을 재개한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다 보니까 긍정적으로 시장에서는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내일 어떤 이야기가 좀 세부적으로 나올지 또는 아마 라이브를 통해서 기자회견이나 이런 것들이 아마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들 방송을 통해서 저도 업데이트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나왔고요. 시장에서 가장 관심이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 트럼프와 머스크의 불화 아마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자, 왜 불화가 있었는지 그런 부분은 제가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네,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뭐 어떤 이야기가 중간에 있었는지도 일부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좀 생략을 하고 이 뉴스를 통해서 뭐 모르셨던 분들은 이 이야기를 좀 할 텐데 지금 시장에서 가장 관심 있게 보고 있는 부분이 이 나사와 스페이스 X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서 아주 민감하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의 불화 때문에 나사는 스페이스 X의 대안책을 추진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자세하게 기사 내용 좀 보게 되면 자, 지난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스페이스 X의 계약을 취소하겠다라고 위협을 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스페이스 X가 나사와 엄청난 이제 장기간 계약을 한 10년짜리 계약 뭐 지금 더 추가됐겠죠. 엄청난 장기간 계약을 했는데 사실 이 위성에 관련해서 스페이스 X에 의존되어 있었던 것이 맞아요. 근데 이 개인 또는 하나의 기업의 국가 정책 안보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의존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의 불화에서 많은 이제 국방부 관리들이 경악을 했다라는 그런 내부자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야, 안 되겠다. 우리 지금 스페이스 X 경쟁사들한테 빨리 연락을 해서 지금 우리가 너무 의존되어 있었던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다양화시키자. 예, 채널을 좀 다양화시키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체 로켓과 우주선을 더 빨리 개발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스페이스 X에 대한 의존도를 확 줄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도 주네 안 주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듯이 지금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 대통령의 관계에서 저는 조금 일론 머스크 특히나 테슬라나 그 외에 일론 머스크가 운영하고 있는 많은 기업들이 상당히 좀 힘들어질 수도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어요. 이게 법으로 규제를 해버리면 답이 없기 때문에 그쵸. 이 부분은 그래서 이게 과연 일론 머스크가 이것을 상대로 버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자, 그리고 스페이스 X가 이 선을 넘었다라는 이야기가 좀 있어요. 어떤 선을 넘었냐? 이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 X의 드래곤이라는 그 우주선 비행을 중단한다. 그러니까 해체 작업을 지시했습니다. 근데 이 해체 작업을 추후에는 철회를 했어요. 철회를 했는데 이게 만약에 이 우주선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우주 비행사를 국제 우주 정거장으로 수송하는 수단이에요, 이게. 근데 만약에 이게 만약에 해체를 하게 되면은 그 부분을 갈 수가 없잖아요. 갈 수가 없다 보니까
이게 지금 일론 머스크가 미국을 상대로 협박을 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인식이 이 백악관 내부에 있는 많은 관리들 또는 국방부 관리들 또는 나사의 임직원들이 전부 다 느끼고 이거는 지금 일론 머스크가 선을 넘은 것 같은데 약간 이러한 그러니까 국가 안보에 위협을 줄 수가 있다라는 해석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앞으로는 이 스페이스 X로 끝나는 게 아니라 테슬라의 자율주행이나 여러 가지 데이터가 일부 개인에게 너무나도 치우쳐진 거 아니냐. 또는 자율주행 이 사업권에 대해서 일부 테슬라에게 너무나도 이롭게 우리가 해주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만약에 줄지어서 나오게 된다면 앞으로 일론 머스크가 뭐 솔직히 꿈꿔왔었던 뭐 자율주행이나 휴머노이드에 대한 세계는 아마도 좀 연기가 되거나 조금은 크게 힘들어질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어서 지금 이 스페이스 X와 어떤 이제 이 불화가 어떻게 좀 종식이 되느냐에 따라서 향후 일론 머스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사업에 있어서 좀 큰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뭐 꿈에 그리는 사업으로 넘어갈 수 있을지 아니면 정말 지옥이 될지는 우리가 한번 봐야 될 텐데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하여튼 많은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한 전직 우주국 관계자가 일론 머스크가 드래곤 우주선 해체 지시했던 것은 선을 넘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나온 게 뭐냐면 트럼프가 일론 머스크 민주당 후보 지지하게 된다면 심각한 결과를 직면할 것이다. 이런 것들이 지금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감세안에 대해서도 일론 머스크가 감세안에서 역겹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공화당을 지지했었던 이러한 위치에서 민주당 쪽으로 만약 너가 넘어가게 된다면 너는 각오하고 있어라. 약간 이러한 뉘앙스가 지금 섞이고 있다 보니까 이게 MBC 뉴스 인터뷰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물어봤습니다. 일론 머스크와 화해할 여지가 있느냐. 그러니까 나는 아마 이 관계는 회복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정말 그럼 두 사람의 관계가 끝났는지 묻는 질문에 그럴 것 같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의 그 특유의 어떤 협상력 또는 뭐 약간의 극단적으로 치닫는 그러한 어떤 언행의 하나의 일부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의 여러 가지 감세안이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비판을 했었던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 대통령의 관계는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회복되기가 힘들다. 그리고 스페이스 X에 대한 규제가 이미 들어가 있는 상황, 앞으로 테슬라 자율주행에 대한 규제가 어떻게 될지는 향후 우리가 너무나도 미지수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우리는 좀 참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지난주 금요일은 또 3% 올랐어요. 네, 주가는 그 전날에 14% 빠졌죠. 14%나 급락을 예. 해가지고 그래서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크게 빠졌던 부분은. 자, 마지막으로 이거 빠르게 좀 보고 LA에서 무슨 일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럼프 행정부가 LA에 주 방위군 파견한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캘리포니아 주지사 뉴섬에는 미친 짓이다 이렇게 좀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을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트럼프 행정부 LA 주 방위군 파견이 되고 있는 모습들이 외신을 통해서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뭐 거의 이게 뭐 거의 뭐 시위 수준을 넘어서서 뭐 도로 한복판에 막 불이 타고 차가 약간 전시 상황을 좀 보여주는 듯한 그런 모습을 지금 보이다 보니까 지금 계속 외신 통해서 이러한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자, 지금 이제 불법 이민자들이 캘리포니아주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무슨 이제 우리 남미 쪽에 남미 계열, 뭐 많은 이민자분들, 뭐 아시아계, 우리는 한국 사람도 마찬가지고. 근데 여기서 이제 불법적으로 있는 불법 이민자들을 이제 단속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크게 이제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반발하는 것도 반발하는 거지만 여기에 방위군을 2,000명 정도 되는 방위군을 배치하도록 명령이 됐고 또 이제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은 폭력이 계속될 경우에는 현역 해병대를 동원하겠다라고 위협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러한 갈등이 뭐 지속적으로 좀 깊어지지 않을까. 자, 이런 부분은 또 정치적인 이슈 또는 그 외에 여러 가지 뭐 미국 증시에도 그렇게 크게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기는 좀 힘들 것 같다. 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LA 소식까지 전달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저의 이제 변화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뭐 얘기를 잘 해주시고 계신데 저 3프로 핫딜에도 다양한 변화가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 무슨 바르는 거 뭐 남성 기능 강화 뭐 그런 거 보여드리면서 속옷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속옷이 왔습니다. 여러분 여성 남성 속옷 모두 왔고요.
사실 이 케빈 클라인 속옷은 여러분들이 뭐 다들 입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은 이게 선물용으로도 되게 좋잖아요. 저도 이제 예전에 남자친구한테 이걸 선물해 준 적이 있었는데 아까워가지고 잘 못 입더라고요. 예, 근데 여러분 이번에는 아까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희가 세트 구성으로 3+3 무려 6장. 근데 우리 월화수목금토일 다 갈아입으려면 7장이어야 되는데 좀 아쉬운데 그럼 2세트 사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59,000원, 그러니까 한 개에 9,900원 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물하시기도 너무 좋고 아니면은 2개 사서 하나는 친구한테 주고 하나는 내가 입고 그렇게 하셔도 돼요. 남자분들. 요거 컬러가 블랙과 그레이 그리고 상세 페이지 보시면 네이비 컬러도 있고요. 저희가 정품 라벨을 확인하실 수 있고 병행수의 제품인데 여러분들이 어떤 사이즈를 입으셔야 하는지 너무 또 과대평가하지 마시고요. 예, 사이즈표 참고하셔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3대장이라고 하죠. 케빈 클라인, 그리고 돌체앤가바나, 그리고 알마니 요런 속옷 이제 딱 밴드 보이면은 뭔가 이렇게 간지나는 그런 속옷으로. 그리고 보니까 통기성이 굉장히 우수하다고 해요. 이게 면이 아니고 여름에 바람 잘 통하게 하는 거 중요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잘 또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고요. 또 남성 거만 가지고 오면 아쉽죠. 여성 제품 가져갔는데 여성 제품은 저희가 브라레 세트입니다. 그러니까 스포츠 브라 아시죠? 스포츠 브라와 삼각 팬티 이렇게 해서 세트로 준비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 여러분 거 사시면서 여자친구 또 와이프 것도 사고 여러분 거 사시면서 남자친구 또 남편 것도 같이 사는 그런 훈훈한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이뿐만 아니라 캐리어 28평형 공기청정기 저희가 에그 리퍼 제품 가지고 왔습니다. 공기청정기인데요. 99,000원 밖에 안 해요. 이게 99,000원. 99,000원이요? 이거 그냥 주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안에 지금 보면은 무빙 휠 장착이 돼 있고 28평원까지 커버가 가능하고 실사용 3개월 미만 정품 필터도 그대로 장착이 돼 있다고 합니다. 필터는 필요하신 분들은 추가적으로 구입하시면 되고요. 99,000원이니까 내가 우리 집에 아직까지 공기청정기가 없었다 하시는 분들은 공기청정기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케빈 클라인 속옷 탐나요? 저 하나 탐나네요. 3+3 6장. 6장? 근데 살만하다. 뭐 하루는 입지 마요 그냥. 시원하게 3+3 남성분들도 시원한 거 좋아하시니까 3+3 그렇죠, 해가지고 그렇죠. 여러분들 꼭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YMG 박종호 팀장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